얘, 너 같은 촌년이 그런데 가봐야 비싼 음식 즐길 줄도 모르지 않니? 우리 해피 굶으면 안 되니까 집에서 개밥이나 제때 챙겨줘라. 내 피 같은 돈으로 시동생 결혼식 비용을 다 대주고 제 카드로 수천만 원짜리 가족 해외여행까지 긁었는데 돌아온 건 비아냥과 끔찍한 조롱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곧바로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카드로 결제된 가족여행 예약, 위약금은 상관없으니까 지금 당장 전부 취소해 주세요.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 항복판. 비행기 예약이 허공으로 증발한 걸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사색이 되어 제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감히 나한테 이따위 짓을 해? 하지만 그들이 겪게 될 공항에서의 개망신은 제가 준비한 처절한 복수극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식당을 물려받은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팔이 날리던 작은 가게였는데 제가 새벽 4시부터 나가 육수를 끓이고 반찬을 손수 담그며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그렇게 키워낸 식당이 지역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줄을 서야 겨우 들어올 수 있는 가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 삶은 늘 그 자리였어요. 남편은 제가 새벽에 나가도 늦게까지 코를 골고 있었고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형편이 어렵다. 병원비가 나왔다. 제사 비용이 모자란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통장에서 돈을 이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24살짜리 어린 아가씨였어요. 그녀가 부장검사 딸이라는 말에 시어머니 눈이 반짝거리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비 사돈댁에 들고 갈 선물을 고른다며 쇼핑을 다녔고 시동생한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을 사줬어요. 하지만 그 모든 돈은 제게 용돈이라는 명목하에 뜯어간 돈이었어요. 부장검사 사돈이면 앞으로 우리 아들 인생은 탄탄대로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평소처럼 가게를 정리하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 밥상을 차려줬어요. 제가 그 집 며느리로 들어온 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미역국에 잡채에 갈비찜까지. 제 앞에 밥상을 차리는 시어머니를 저도 모르게 어리둥절해서 식탁만 멀뚱히 내려다봤어요. 그 손으로 이런 걸 차릴 줄도 알았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지만 얌전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큰애야, 네 시동생 이번에 장가 가는 거 알지? 상대가 무려 부장검사댁 아니냐. 우리가 기죽을 수는 없잖니. 네가 맏며느리니까 동생 신혼집 구하는데 돈 좀 크게 보태라. 응? 이번 딱 한 번만 시원하게 도와주면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너한테 제사고 명절이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나중에 내 재산도 몽땅 다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부탁 좀 하마.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댁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느라 지쳐있던 제게 평생 일을 안 시키겠다는 말이 그렇게나 달콤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그 대가로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동생 부부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두 사람의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가 일하는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큰애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새아기 친정 식구들까지 다 부르기로 했어. 너 토요일에 식당 문 일찍 닫고 우리 집으로 얼른 넘어와서 잔치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라. 사돈 어른들 오시는데 출장 뷔페 부르기는 좀 돈이 아깝고 네가 음식 장사하니까 솜씨는 제일 좋지 않니? 늦지 말고 고기도 넉넉하게 끊어와. 어머니 분명히 이제 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식당 예약하는 게 어떠세요? 저 혼자 그 많은 상을 차리려면 가게 문을 며칠이나 닫아야 돼서 손해가 막심해요. 아휴, 넌 매일 식당에서 밥하는 애가 집에서 음식 몇 개 다 하는 게 뭐 대수라고 이리 유난을 떠는 거야?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이 끓인 찌개가 제일 맛있으니까 다들 당신 밥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아, 그리고 엄마가 내 동생 성호 장가간 기념으로 우리 가족 다 같이 하와이로 해외여행 가자고 해서 내가 비행기 티켓 전부 예약했어. 내가 형이자 장남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남편 성민이 거드름을 피우며 배를 쑥 내밀고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도 못 벌어오는 당신 월급으로 10명이 넘는 식구들 비행기표를 예약했다고? 제가 너무 놀라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묻자 성민이 뻔뻔한 얼굴로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당연히 당신 카드로 시원하게 긁었지. 우리 부부잖아.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 아니겠어? 내가 남자답게 추진했으니까 당신은 잔말 말고 짐이나 싸서 따라와. 성민이 제 지갑에서 몰래 빼낸 신용카드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 흔들며 얄밉게 윙크를 했습니다. 그 기가 막힌 말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여행 출발을 하루 앞둔 늦은 밤, 제 인내심의 끈을 기어코 끊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겨우 마치고 허리를 두드리는데 따르릉 울리는 전화를 받아보니 시어머니 영숙이더라고요. 예, 정나.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는 그런 데 가봐야 비싼 음식 즐길 줄도 모르지 않니? 너는 식당 문 닫기도 곤란할 테니까 그냥 집에 남아서 우리 강아지 해피밥이나 제때 챙겨줘라. 영숙이 수화기 너머로 깔깔거리며 끔찍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해놓고 저더러 집에서 개밥이나 주라고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터질 듯이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식당에서 푼돈 좀 번다고 지금 시어미한테 유세 떠는 거냐? 어차피 네가 번 돈이 다 우리 아들 돈이지. 시어머니가 집에 있으라면 있는 줄 알 것이지.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말대꾸야. 당장 짐 풀고 내일 아침에 와서 해피밥이나 제때 줘. 영숙이 자비라고는 조금도 없는 목소리로 매몰차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뚜뚜거리는 신호음을 들으며 저는 더 이상 이 기생충 같은 사람들에게 제 피 같은 인생을 바칠 수 없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항공사와 호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제가 제 명의로 결제한 여행 예약 전부 당장 취소해 주세요. 네, 위약금 수백만 원 물어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지금 당장 시스템에서 전부 취소해 버리세요. 저는 또박또박 카드 번호를 불러주며 모든 예약을 남김없이 일괄 취소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두운 밤길을 달려 식당으로 가 셔터에 일주일간 문을 닫는다는 휴가 안내문을 큼지막하게 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망설임 없이 옷장을 열고
그동안 시댁의 노예처럼 살았던 흔적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에 제 편한 옷까지만 대충 챙겨놓고는 도망치듯 빠져나와 친정어머니가 계신 낡은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인천공항 출국장은 시댁 식구들로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시어머니 영숙과 남편 성민, 그리고 시동생 부부까지 한껏 화려한 옷차림으로 들뜬 표정을 지으며 출국 수속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어젯밤 늦게 예약을 모두 취소하셨네요. 항공사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모니터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이봐요.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와이 예약을 왜 취소해? 다시 똑바로 찾아봐요. 영숙이 카운터를 주먹으로 꽝꽝 내리치며 공항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항공사 시스템이 단단히 고장난 거 아니야? 내가 내 카드로, 아니, 내 마누라 카드로 분명히 긁었다니까. 당신 매니저, 당장 나오라고 해. 성민이 시뻘건 핏대를 세우며 직원의 얼굴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차분하게 전체 취소 내역과 위약금이 나온 영수증 화면을 모니터로 보여주었어요. 아, 형, 이게 대체 아침부터 무슨 망신이야? 우리 와이프랑 1등석 타고 하와이 간다고 싹 다 자랑해놨는데. 성호가 인상을 팍 쓰며 옆에 서 있던 성민의 등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머,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정말 창피해 죽겠네. 둘째 며느리 지연이 비싼 명품 선글라스를 벗어던지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 망할 년이 감히 하늘 같은 시어미를 엿먹여? 성민아, 당장 전화 걸어. 당장 그년 머리채를 잡아 공항으로 끌고 올 테니까. 영숙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결국 공항 경찰대가 출동해서 소란을 피우는 시댁 식구들의 팔짱을 껴서 공항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친정엄마가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주신 따뜻한 된장찌개를 꿀맛처럼 먹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에는 성민과 영숙의 부재중 전화가 쉴 새 없이 수십 통 넘게 찍혀 있었지만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가볍게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정은아, 너 박서방이랑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지? 친정엄마 순옥이 제 밥그릇에 통통한 생선살을 정성껏 발라 올려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저 혼자 조용히 쉬고 싶어서 그래요. 식당 일도 힘들고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 먹으니까 진짜 살 것 같아요. 제가 밥을 크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공항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질질 끌며 집으로 돌아간 영숙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방문을 부술 듯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 독한 년이 짐을 싹 다 싸서 야반도주를 했잖아. 영숙이 텅 빈 옷장을 두 손으로 부여잡으며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바닥에는 그동안 제가 시댁의 사치를 위해 피눈물 흘리며 긁었던 카드 영수증 더미들만 눈송이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었거든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성민은 택시를 잡아 타고 득달같이 제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가 진짜 단단히 미쳤나.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식당 문까지 닫고 어디로 숨은 거야? 성민이 굳게 내린 쇠 셔터 문을 구두발로 쾅쾅 걷어차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길거리에서 쌍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 거실에 홀로 앉은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몰래 섭외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번쩍이는 명함 사진을 성민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죠. 그동안 내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느라 고생 많았어.
더 이상은 니네 가족을 위해서 쓰레기 같은 뒤치다거리 안 해. 구질구질하게 연락하지 말고 우리 법정에서 보자. 저는 떨림 하나 없는 손가락으로 짧고 단호한 통보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성민은 눈이 붉게 뒤집혀 안방에 누워있던 영숙에게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봐요. 저보고 다짜고짜 이혼하재요. 변호사 샀다고 당장 법정에서 보재요. 성민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흔들며 방방 뛰었습니다. 뭐? 이혼? 감히 취뿔도 없는 촌년 걷어서 우리 집안 며느리 만들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이혼? 성민아, 당장 너희 처가로 가자. 내가 오늘 그년 머리채를 다 뽑아 놓을 테니까. 영숙이 벗어두었던 외투를 다시 주워 입으며 씩씩거렸어요. 분노로 이성을 잃은 두 사람은 곧바로 심야 할증이 붙은 택시를 잡아타고 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무식한 인간들이 쳐들어올 것을 완벽하게 예상하고 친정집 근처 지구대에 신변보호 요청을 단단히 해둔 상태였어요. 저는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창문 너머의 어두운 골목길을 여유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는 택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번쩍이던 택시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 앞을 비추더니 끼익하고 멈춰섰습니다. 곧이어 쾅쾅쾅하고 낡은 대문이 부서져라 흔들리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너 당장 문 안 열어? 네가 감히 내 전화를 무시하고 숨어? 성민이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이 독한 년아, 네가 감히 내 아들을 협박해? 당장 나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지 못해? 영숙도 질세라 악을 쓰며 현관문을 주먹으로 마구 두드려댔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던 친정엄마 순옥이 놀라서 거실로 허둥지둥 나오셨어요. 정은아, 저게 다 무슨 소리니? 사위랑 안 싸더니 한밤중에 왜 저렇게 화가 나서 찾아온 거야? 순옥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 팔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순옥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거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 마당으로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대문을 덜컥 열어젖히자 성민과 영숙이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부라리고 서 있었습니다. 밤중에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짓거리야? 동네 창피한 줄도 몰라?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그들 발밑에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영숙이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발로 톡톡 건드리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퍼부은 폭언 녹음본이든 USB랑 당신들이 내 돈 펑펑 쓴 지출장부 복사본이야. 경찰서 가기 전에 똑똑히 봐도 제가 봉투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뭐? 경찰서? 네가 진짜 돌았구나.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성민이 씩씩거리며 제 손목을 확 낚아채려고 손을 거칠게 뻗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어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순식간에 다가왔습니다. 경찰관 두 명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성민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엎어버렸죠. 이거 놔. 내 마누라 내가 버릇 좀 고치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이래? 성민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뺨을 짓눌린 채 바둥거렸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주먹으로 땅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그 추악한 모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어제 신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어제 신변보호 요청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이 한밤중에 쳐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어요. 제가 경찰관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성민을 순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넣었고 영숙은 끝까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찍은 동영상과 서류 봉투를 변호사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지요. 변호사님, 여기 증거자료 다 가져왔습니다. 당장 이혼소송이랑 재산분할 청구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저 인간들 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접근금지 가처분도 같이 좀 신청해 주세요. 제가 양손을 꽉 쥐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성민이 다니는 중소기업 사무실에 법원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우체부가 큰 소리로 성민의 이름을 부르며 서류를 건네자 사무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성민에게 쏠렸습니다. 아이, 이게 뭐야? 접근 금지 명령? 이혼 소장? 성민이 겉봉투를 뜯어보고는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대리가 목을 빼고 서류를 훔쳐보더니 입을 헉 벌렸습니다. 성민은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서류를 구겨 주머니에 허겁지겁 쑤셔 넣었습니다. 곧바로 인사팀장이 성민을 따로 회의실로 불렀어요. 회사로 법원 우편물이 날라와 분위기를 흐렸다며 한참 동안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시각 영숙은 평소처럼 한껏 화려하게 차려입고 백화점 VIP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아가씨, 여기들 먹던 최고급 홍차 한 잔 내오고 새로 들어온 가방 책자 좀 가져와 봐. 영숙이 푹신한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직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지시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푹 숙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모님, 죄송하지만 방금 전산으로 확인해 보니 카드 정지로 인해 VIP 자격이 박탈되셨어요. 라운지 이용이 불가능하십니다. 직원이 두 손을 모으고 죄송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자격이 박탈돼? 내가 이 백화점에 쓴 돈이 얼만데 감히 나를 쫓아내? 영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모님, 본인 명의로 결제된 실적이 없어 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주셔야겠어요. 직원이 출입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안내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귀비인들이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며 영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도망치듯 황급히 라운지를 빠져나왔어요. 성민은 퇴근 후 저를 찾아 식당 밖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구슬려 소송을 취하시킬 속셈이었죠. 여보, 정은아,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성민이 식당 입구로 돌진하며 크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로 고용한 덩치 큰 보안 직원 2명이 성민의 앞을 굳건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에 따라 사장님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당장 물러나십시오. 보안 직원이 성민의 가슴팍을 툭 밀치며 위압적으로 말했습니다. 아, 이거 내 마누라야. 여보, 나 진짜 돈 한 푼 없어. 엄마도 지금 카드 막혀서 난리라고. 성민이 보안 직원 어깨 너머로 목을 길게 빼고 발버둥치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찌질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미련 없이 블라인드를 확 쳐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시댁 식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동안 제 돈을 펑펑 쓰기만 했지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자신들이 누리던 그 엄청난 호사가 온전히 제 뼈를 깎는 희생 덕분이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밤낮으로 수십 통씩 합의하자며 구질구질한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찌질한 연락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철저하게 무시해 버렸습니다. 저는 오직 식당 리뉴얼 작업에만 제 모든 신경을 쏟아부었습니다. 가게 내부를 화사하게 고치고 그동안 연구했던 새로운 레시피로 신메뉴를 출시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반찬은 제가 직접 짠 참기름으로 고소하게 무쳤습니다. 제가 식사를 마친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음식 맛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네요. 지역 맘카페에 당장 소문내야겠어요. 손님이 엄지를 척 치켜 세우며 기분 좋게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지역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 제 식당 신메뉴에 대한 칭찬글이 폭발적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을 척척 소화하며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자금줄을 철저하게 끊어버린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동생 부부의 화려한 신혼집 우편함에는 매일같이 대출이자 연체를 알리는 시뻘건 독촉장들이 수북하게 쌓여갔거든요. 돈줄이 막히자 부부 사이에는 매일 고성과 물건 깨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오빠, 이번 달 생활비 왜 아직도 내 통장으로 안 보내? 나 어제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다가 새로 나온 한정판 명품 가방 봤단 말이야. 친구들 다 샀는데 나만 없었어. 빨리 그 가방 사줘. 지연이 고급 가죽 소파에 벌러덩 누워 허공에 두 발을 구르며 칭얼거렸습니다. 야, 지금 명품 가방이 문제야? 형수가 갑자기 돈줄을 싹 끊어서 당장 이 집에 대출이자 낼 돈도 없어서 미치겠구만. 너도 이제 집에서 놀지만 말고 나가서 알바라도 해. 성호가 식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독촉장들을 손으로 팍 흩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뭐? 오빠네 집 엄청 부자라며? 그동안 전부 형님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거였어? 나 완전 깡통 집안에 사기 결혼 당한 거잖아. 이거 우리 아빠가 알면 가만 안 둬. 나 당장 이혼할 거야.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를 질러.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혼을 함부로 올려? 성호가 탁자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유리물컵을 바닥으로 퍽 집어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빗독촉의 이성을 잃은 성호가 씩씩거리며 쫓아가 지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낚아챘어요. 아, 오빠 왜 이래? 내 머리 나. 사람 살려.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면전에 대고 사기 결혼을 해? 내가 요새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버릴 지경인데 네가 불을 붙여? 성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억눌렀던 폭력성을 무자비하게 드러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지연은 성호가 숨을 헐떡이며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간 사이 맨발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야식 배달을 마치고 나오던 오토바이 배달원의 도움을 받아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다급하게 실려갔습니다. 지연은 응급실 하얀 침대에 누워 피 묻은 손으로 덜덜 떨며 부장검사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좀 살려줘. 송 오빠가 나 때렸어. 온몸이 다 부서질 것 같아. 지연이 수화기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숨이 넘어갈 듯이 꺽꺽 울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떤 미친놈이 우리 귀한 딸을 때려? 당장 응급실로 갈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장인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사자처럼 거칠게 포효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온 부장검사 장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눈이 붉게 뒤집혔어요. 내 금지옥엽 같은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감히 부정검사 딸을 건드리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내가 내 놈들 집안의 씨를 완벽하게 말려버리겠어. 장인이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치며 두 주먹으로 벽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 길로 장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성호의 긴급 체포를 무섭게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술에 취해 크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덩치 큰 강력계 형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박성호, 당신을 아내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형사가 얇은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던 성호의 양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수갑을 철컥 채웠습니다. 아이고 형사님들, 부부싸움 좀 한 거 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저 부장검사 사위예요. 이거 당장 푸세요. 성호가 술이 덜 깬 목소리로 수갑을 흔들며 버둥거렸습니다. 네 장인이 직접 당장 집어넣으라고 그랬어. 잔말 말고 조용히 따라와. 형사가 성호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쥐고 경찰차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창문을 활짝 열고 속옷 차림으로 질질 끌려가는 성호를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듣고 경찰서로 미친 듯이 달려간 영숙은 팔짱을 끼고 선 사돈을 보자 바닥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듣고 경찰서로 미친 듯이 달려간 영숙은 팔짱을 끼고 선 사돈을 보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성호가 요즘 대출이자 갚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김에 아주 큰 실수를 했나 봅니다.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영숙이 차가운 경찰서 바닥에 주름진 이마를 마구 비비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사돈 어른이라는 더러운 입을 놀려? 네 놈들이 감히 내 귀한 딸을 때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너희 집안 숨통을 철저하게 끊어주마. 장인이 영숙을 길바닥에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구둣발로 영숙의 손등을 툭 걷어찼습니다. 아휴, 내가 미쳤지. 우리 귀한 아들 감방 가게 생겼네. 제가 평생 사돈댁 종노릇이라도 할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숙이 두 손을 싹싹 빌며 경찰서 먼지구덩이 바닥을 이리저리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경찰서 문을 박차고 빠져나갔습니다. 부장검사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성호의 구속수사는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해 주었던 신혼집에는 며칠 뒤 노란 압류 딱지가 현관문부터 거실 텔레비전까지 빈틈없이 도배되었어요. 지연 측에서 엄청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가압류를 신속하게 걸어버렸거든요. 이 무시무시한 파멸의 불똥은 큰아들인 성민에게까지 순식간에 옮겨붙었습니다. 장인의 거대한 권력과 인맥이 동원되자 국세청과 노동부의 특별기획감사는 성민이 다니는 중소기업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사 로비는 압수수색 상자를 든 험악한 수사관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성민 대리 자리 어딥니까? PC, 하드디스크 전부 압수하고 서랍 안에 있는 서류 다 박스에 챙겨. 수사관이 성민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철과 개인 물품들을 가차없이 빈 박스에 쓸어 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회사 돈 횡령 같은 거 한 적 절대 없어요. 성민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사관의 검은 양복 소매를 다급하게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야 박성민, 너 대체 밖에서 무슨 미친 짓거리 하고 다닌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공중분해되게 생겼어. 사장이 시뻘건 핏대가 선 얼굴로 서류 뭉치를 성민의 얼굴에 가차없이 패대기 쳤습니다. 사장님, 제 동생이 집에서 사고를 쳐서
장인어른이 저희 집안에 보복하는 겁니다.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성민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줍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은 채 덜덜 떨며 변명했습니다. 닥쳐. 당장 내 회사에서 네 짐 싸서 썩 꺼져. 너 오늘부로 당장 해고야. 사장이 성민의 멱살을 거칠게 잡고 앞뒤로 흔들며 얼굴에 침을 튀겼습니다. 사장님, 저 지금 집에서 아내한테 쫓겨나고 카드도 싹 다 정지돼서 땡전 한 푼 없습니다. 해고하시더라도 퇴직금은 챙겨주셔야 제가 당장 밥이라도 먹고 사는데. 성민이 사장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퇴직금? 니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이 얼만 줄 알아? 네 퇴직금은 회사 손해배상금으로 전액 차압할 테니까 오늘부터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사장이 구둣발로 성민의 가슴팍을 뻥 걷어차고는 쾅 소리가 나게 사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실업자가 된 성민은 초라한 종이상자 하나만 끌어안고 회사 밖으로 비참하게 내쫓겼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빚더미에 앉아 말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변해갈 무렵 제 식당은 날개 돋친 듯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식당 새 단장을 발판 삼아 가맹점 사업 확장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외식업계에서 황금손으로 불리는 유명한 사업 고문을 소개받았거든요. 시내의 한 최고급 식당에서 그 사업 고문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원 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장님 식당의 가맹 사업을 돕게 될 유지훈입니다. 그런데 제 친동생이 사장님 이혼 소송을 맡고 있더라고요. 지훈이 반듯한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제게 두 손으로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어머, 유태훈 변호사님 친형님이셨어요? 세상이 정말 좁네요.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요새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자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훈이 건넨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인연에 놀라며 금세 두터운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지훈은 매일 제 식당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며 상권 분석표와 경영 전략을 꼼꼼하게 짜주었습니다. 지훈의 날카로운 분석과 세련된 상표 기획 덕분에 제 식당은 주먹구구식 운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식자재 납품부터 손님 응대 지침까지 아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가맹점 체계를 갖췄고 저는 본격적인 점주 모집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훈의 꼼꼼함과 따뜻한 배려에 저도 모르게 마음을 많이 기대게 되더라고요. 반면 장인의 자비 없는 보복으로 집이 통째로 넘어간 시어머니 영숙과 직장에서 비참하게 잘린 남편 성민의 삶은 완벽한 생지옥이었습니다. 카드마저 모두 막혀버린 두 사람은 갈 곳이 없어 짐을 싸들고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보증금도 없이 매달 돈을 내야 하는 빈민가 곰팡이 핀 좁은 단칸방으로 처참하게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창문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아 귀키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런 냄새나는 돼지우리 같은 방구석에서 유통기한 다 된 컵라면이나 끓여 먹는 신세가 되다니. 며느리년 하나 잘못 들여서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네. 내 아까운 가방이랑 보석들 다 어떡하냐? 영숙이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누런 장판 바닥을 두 주먹으로 꽝꽝 내리치며 서럽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제발 그놈의 입 좀 다물어요. 나도 지금 배가 고파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야. 내가 내일 당장 공사장에라도 나가서 일당이라도 벌어올 테니까 그 컵라면 국물 버리지 말고 꼭 남겨놔요. 성민이 먹다 남은 단무지를 입에 우겨 넣고 젓가락을 바닥에 팍 집어던지며 머리를 양손으로 쥐어뜯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성민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안전모를 쓴 채 일용직 막노동 공사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생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펜대만 굴리던 성민에게 거친 공사판 일은 무리였죠. 성민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억지로 어깨에 짊어지려 했습니다. 어, 내 허리. 반장님, 제 허리에서 뚝소리가 났어요. 다리가 저려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성민이 시멘트 포대와 함께 그대로 흙바닥에 뒹굴며 허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에휴, 덩치만 산만한 놈이 시멘트 하나 못 나르고 자빠져서 엄살은. 다쳤으면 당장 병원이나 가보고 내일부터는 우리 공사장에 얼씬도 하지 마. 일당은 줄 수 없으니까 당장 꺼져. 작업반장이 안전모를 벗어던지며 흙바닥에 뒹구는 성민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성민은 하루 만에 허리를 심하게 다쳐 알아누웠고 병원 진료비조차 내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유태훈 변호사를 통해 성민과 영숙의 처참한 근황을 빠짐없이 전해 들었어요. 정은 사장님, 박성민 씨가 막노동을 하다 허리를 다쳐서 지금 방구석에 누워만 있답니다. 물어줄 돈도 없어서 매일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전화가 와요. 태훈이 두꺼운 소송 서류를 챙기며 제게 담담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인간들 동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합의는 절대 안 해줄 테니까 법대로 제일 무겁게 처벌받게 계속 진행해 주세요. 빼앗긴 제 돈도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주셔야 해요. 제가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하고는 새롭게 출시할 상표의 포장 상자 디자인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쪽 통장을 묶어두는 절차도 이미 마쳤고 이혼 재판에서도 사장님이 완벽하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저만 믿고 사장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태훈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든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식당에서 대규모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터넷 동영상 방송인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와, 사장님, 이 국밥 국물이 정말 끝내줍니다. 제가 여태껏 먹어본 국밥 중에 단연 최고예요. 인터넷에 무조건 대박이라고 올릴게요. 인터넷 방송인이 커다란 카메라 앞에서 국밥을 뚝딱 비워내며 엄지를 척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맹점 1호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더 신선한 재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깨끗한 앞치마를 단정하게 매만지며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전 시식회는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었고 인터넷 방송인들이 올린 영상 덕분에 제 식당에 대한 기대감이 인터넷 전체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맹점 문의가 매일 수백 건씩 빗발치듯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훈과 함께 꼼꼼하고 까다로운 면접 심사를 거쳐 간절한 결실함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예비 점주들을 선발했습니다. 넓은 회의실을 빌려 첫 가맹점주 단체 교육을 여는 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점주님들, 장사는 진심을 파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7년간 새벽 시장을 돌며 피눈물 흘려 배운 모든 요리 비법과 장사 방법을 아낌없이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대박을 터뜨립시다. 제가 마이크를 꽉 쥐고 단상에 서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첫 가맹점주 단체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점주들이 제 연설에 깊이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며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쏟았어요. 시간이 무심하게 흘러 시동생 성호의 폭행 재판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법정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양복만 고집하던 성호는
칙칙한 죄수복을 입고 초췌하게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죄수 의자에 앉아 벌벌 떠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아유, 판사님, 우리 성호가 얼마나 착하고 여린 아들인데요. 제발 우리 아들 끔찍한 깜빵에서 꺼내주세요. 늙은 어미인 제가 대신 그 벌을 다 받겠습니다. 영숙이 방청석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앙상해진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가족분. 방청석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면 당장 밖으로 쫓아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가 근엄한 표정으로 법봉을 강하게 내리치며 영숙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법정의 참담한 풍경을 일말의 동요조차 없는 건조한 시선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과거 저를 노예처럼 부리며 돈을 뜯어내던 그들의 뻔뻔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누구의 눈에 띄지도 않고 법정을 가볍게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깊게 들이마신 바깥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시원하게 제 폐부를 채웠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는 저를 마중 나온 지훈과 태훈 형제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정훈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맹점 1호점 개업도 성황리에 마쳤으니 오늘 저희가 시원하게 한턱 내겠습니다. 지훈이 제게 다가와 미리 준비한 예쁜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최고급 식당에서 쏠게요. 어서 가시죠. 제가 꽃다발을 품에 안고 활기찬 목소리로 두 사람의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우리는 법원 앞 주차장으로 걸어가 지훈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 이름을 딴 가맹점 식당은 전국 핵심 상권에 무려 50개나 문을 열며 성공적인 중견 외식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지상파 텔레비전의 유명 창업 성공 이야기 교양 프로그램에 단독으로 출연했습니다. 과거의 시련이 지금의 단단한 사장님을 만드셨군요. 밑바닥에서 시작해 연매출 100억 원의 훌륭한 기업 대표로 성공하셨어요. 그 놀라운 원동력이 대체 무엇인가요? 사회자가 눈을 반짝이며 대본을 내려놓고 물어봤습니다. 저를 갉아먹는 나쁜 인연을 과감하게 끊어낸 용기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우리 점주님들과 우리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어요. 제가 방청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들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직접 끓이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직접 주방에 들어가세요? 사회자가 놀랍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요. 과맹 점수가 쉰개로 늘어났어도 음식의 기본은 정성입니다. 제가 끓인 육수 맛이 변하면 손님들이 가장 먼저 아시거든요. 제가 두 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모으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저도 당장 내일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한 방청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오늘 방송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시청자 게시판 응원글로 난리가 났어요. PD가 카메라를 내리며 엄지를 번쩍 치켜 세웠습니다. 다 PD님께서 예쁘게 찍어주신 덕분이죠.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스튜디오 조명 아래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우리 상표의 인지도는 무섭게 폭등했어요. 대표님, 대형 백화점 세 곳에서 동시에 식당과 입점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간편조리식 부서에서도 당장 내일 회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직원이 결제 서류를 한가득 품에 안고 대표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안서부터 꼼꼼하게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달 목표 매출 달성했으니까 전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 넉넉하게 지급하도록 회계팀에 전달해 주세요. 제가 결제 서류에 힘차게 도장을 찍으며 지시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마련해 주신 직원 전용 휴게실과 체력 단련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다들 회사 다닐 맛 난다고 난리예요.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신이 나서 보고했습니다.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손님들께서도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법이죠. 다음 달에는 우수사원들 모아서 해외 연수도 보내도록 일정을 짜보세요. 제가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부드럽게 지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가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를 차지한 거 기사 보셨어요?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직원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회사의 이익을 직원 복지에 아낌없이 투자했고, 어느새 직원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훌륭한 대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곁에서 고생만 했던 친정엄마를 위해 교회의 넓은 잔디 정원이 딸린 2층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냐? 정원에 고기 굽는 커다란 화로도 있고 예쁜 파라솔까지 다 있네. 순옥이 마당 한가운데 놓인 화로를 매만지며 활짝 웃었습니다. 주말마다 여기서 엄마랑 맛있는 고기 구워 먹으려고 특별히 주문 제작했어. 우리 예쁜 강아지 구름이도 마당이 넓어서 엄청 좋아하네요. 제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는 하얀 강아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세상에, 거실 창문이 통유리라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구나. 내 평생에 이런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보다니 꿈만 같다. 순옥이 거실 소파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그럼요, 엄마. 제가 평생 호강시켜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2층에는 관절에 좋은 최고급 흑침대도 들여놨어요. 제가 순옥의 주름진 손을 꽉 맞잡고 2층 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 우리는 매주 주말이면 넓은 마당에서 바삭하게 고기를 구워 먹고 유기견 센터에서 새로 입양한 강아지가 잔디밭을 뛰놀게 하며 완벽한 평온을 누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댁 식구들의 기억은 이미 제 머릿속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버린 지 오래였죠. 질이 멸렬하게 끓어오던 이혼소송도 마침내 제가 완벽하게 승소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사장님, 완벽한 승소입니다. 재판부가 박성민 씨가 청구한 억지 위자료를 전면 기각했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사장님께 위자료와 빼앗은 돈을 몽땅 뱉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태훈이 두꺼운 판결문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법원 판결대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단일원도 빠짐없이 싹 다 강제 집행해서 받아내 주세요. 제가 테이블 위에 차가운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박성민 씨가 법정에서 자기는 땡전 한 푼 없다며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오히려 그쪽을 호되게 꾸짖었어요.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갑니다. 태훈이 서류 가방을 다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졌어요.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창밖의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힘든 시기부터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사업고문 지훈과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의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다정하게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우리 정은이
1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여자야. 지은이 제보를 살짝 꼬집으며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치, 지은 씨가 옆에서 항상 꼼꼼하게 챙겨주고 도와줬잖아. 나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절대 못 왔을 거야. 제가 지은의 손깍지를 꽉 끼며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식당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네 건강이 최우선이야. 요즘 통 못 자는 것 같아서 내가 몸에 좋은 영양제도 좀 사왔어. 지은이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식탁 위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까지 언제 다 준비했어? 지은 씨 세심한 배려 덕분에 내가 든든해서 아플 틈도 없겠어. 제가 상자를 열어보고 환하게 웃으며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일 아시아 지역 총괄 가맹 계약하러 출국하는 날이네. 여권이랑 서류는 잘 챙겼어? 혼자 보내려니까 벌써 눈에 밟힌다. 지은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지은 씨 덕분에 가방에 꼼꼼하게 다 챙겼어. 이번 해외 출장 무사히 다녀오면 우리 작은 성당에서 조촐하게 언약식 올리자. 제가 지훈의 넓은 품에 기대어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나 지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비행기 조심히 타고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야 해. 지훈이 저를 품에 와락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저는 해외 진출이라는 큰 꿈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은 저희가 안전하게 실어두겠습니다. 1등석 대기실로 안내해 드릴 테니 편히 쉬시고 탑승 시간에 맞춰 모시러 오겠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제 고급 여행 가방을 조심스럽게 건네받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실 창가 쪽 조용한 자리로 안내해 주세요. 제가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필요하신 축하주나 간식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승무원이 고급스러운 쟁반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원한 축하주 한 잔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권과 탑승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시댁 식구들의 뻔뻔한 횡포에 분노하며 비행기표를 일괄 취소했던 그 끔찍한 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푹신한 가죽 의자에 앉아 톡 쏘는 맑은 축하주를 여유롭게 음미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의 끔찍한 기억과 아픔은 시원한 축하주 거품과 함께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날아갔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이륙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차분한 방송이 널찍한 1등석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 비행기 시간이 길어 편안한 슬리퍼와 담요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식사는 원하시는 시간에 언제든 제공해드려요. 승무원이 제 무릎에 부드러운 담요를 덮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륙하고 나면 바로 따뜻한 식사부터 준비해주세요. 제가 의자 등받이를 편안하게 뒤로 젖히며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름을 뚫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드디어 진짜 내 인생이 새롭게 비상하는구나. 내 두 손으로 직접 읽은 이 눈부신 성공은 앞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제가 비행기 창밖으로 한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창가에서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눈부시고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질 것만 같던 행복한 날들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던 친정엄마가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휴, 배야. 정훈아, 나 숨을 못 쉬겠어.
엄마가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으로 털썩 고꾸라졌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봐. 의사 선생님, 여기 환자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가 바닥에 엎드린 엄마의 차가운 뺨을 두드리며 병원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료진들이 침대를 끌고 다급하게 달려와 순옥을 눕혀 응급실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긴급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채 굳은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위벽을 뚫고 종양이 퍼져서 당장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분 생명이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꽉 쥐고 제게 다가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곧바로 차가운 수술실로 들어갔고 저는 며칠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채 수술실 앞과 병실만 맴돌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잘 나가던 본사와 가맹점들의 매출이 원인도 모르게 반토막으로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출근했던 지훈이 서류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정훈아, 지금 본사 난리 났어. 가맹점 매출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어. 이것 좀 봐.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태블릿 PC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식당이랑 간판 글씨체부터 파는 메뉴까지 완전 똑같잖아. 누가 우리 걸 통째로 베낀 거야. 제가 태블릿 PC를 넘겨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식당을 흉내낸 가짜 상표 식당들이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문을 열고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소송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찾아온 태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설 탐정 풀어서 배우를 다 캤습니다. 감옥에 있는 시동생 박성호가 면회온 박성민을 부추긴 거예요. 도끼만 남은 박성민이 그 가짜 상표의 바지 사장으로 나섰어요. 태훈이 두꺼운 조사 서류를 병원 의자 위에 콱 내려놓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 인간은 빈털터리 신용불량자예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전국에 수십 개나 되는 가게를 차렸다는 거예요? 제가 양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태훈에게 물었습니다. 박성민이 무시무시한 불법 사채업자들을 찾아갔답니다. 사장님의 성공한 상표를 담보로 걸고 돈을 못 갚으면 장기를 다 떼주겠다는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고 막대한 사채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태훈이 소름 끼친다는 듯 양팔을 문지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뭐라고? 신체 포기 각서? 그 인간이 진짜 복수에 미쳐서 눈이 완벽하게 돌아갔구나. 지 목숨을 담보로 걸고 남의 장사를 망치려 들다니. 지훈이 주먹을 꽉 쥐고 병원 복도벽을 세게 꽉 내리쳤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사장님이 병간호로 회사를 비운 사이에 그 사채 돈으로 우리 직원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주방에서 위생불량으로 사장님이 해고했던 그 앙심품은 직원에게 거액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뒷돈을 쥐어주고 우리 핵심 비법 소스 배합표를 통째로 빼돌렸대요. 태훈이 서류찰 안에서 직원이 검은 쇼핑백을 건네받는 사진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내 식당에 파리만 날릴 때부터 내가 잠 한숨 안 자고 7년 동안 끓여낸 소스인데 그걸 감히 도둑질을 해? 제가 사진을 와지끈 구겨버리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벅벅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훈아, 이것도 한번 봐. 사채업자 자본력을 바탕으로 박성민이 끔찍한 짓을 더 저질렀어. 지금 인터넷 방송인들이 우리 식당 원조비법 소스가 썩은 쓰레기 식자재를 갈아 만든다고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어. 지훈이 자신의 핸드폰을 켜서 자극적인 붉은색 자막이 달린 거짓말 영상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우리 식당 로고를 띄워놓고 구역질을 하는 흉내를 내며 시청자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악의적인 헛소문이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 주요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걸리면서 사람들의 거센 불매 운동이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본사 가맹관리 직원의 다급한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대표님, 지금 회사 1층 큰일 났습니다. 손님이 뚝 끊겨서 겁에 질린 가맹점주 수십 분이 본사 1층 로비 바닥에 드러누워서 살려달라고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기자들까지 들이닥쳐서 카메라가 번쩍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직원이 수화기 너머로 엉엉 울며 본사의 끔찍한 아수라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회사의 주식 가격과 상표 이미지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굳게 닫혀있던 엄마의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어두운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1차 수술 중에 항암 약물 부작용으로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심각한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바로 중환자실로 모셔야 해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어요. 의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청천벽력 같은 소견을 전했습니다. 안 돼.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가 왜 마음의 준비를 해? 나 100억 부자니까 돈을 얼마든지 다 낼게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내줘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의사의 가운자락을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온몸에 주사바늘과 굵은 산소호흡기를 주렁주렁 매단 채 중환자실로 다급하게 옮겨졌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삑삑거리는 기계음에 의지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절망감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엄마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고 내 피땀으로 일군 회사는 하루아침에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처참하게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나 무서워 죽겠어.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받고 두 손으로 유리를 피가 나게 긁으며 숨이 넘어가게 울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지잉지잉 불길하게 울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화면을 대충 소매로 닦아내고 확인해 보니 발신자는 다름 아닌 성민이었습니다. 야, 이 독한 여편네야. 꼴이 아주 볼만하다. 내 가짜뉴스 한 방에 네 회사 아주 작살나던데 지금 쫄딱 망해가는 기분이 어때? 성민이 수화기 너머로 악마처럼 낄낄거리며 비열하게 저를 조롱했습니다. 박성민, 이 쓰레기 같은 놈. 네가 감히 사채까지 끌어다 내 레시피를 훔치고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까지 꾸며? 제가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고 수화기에 대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100억대 부자가 돼서 혼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냐? 내가 네가 이룩한 그 모든 걸 똑같이 다 빼앗아 줄 테니까 넌 그냥 얌전히 길바닥에다 앉아서 울기나 해. 성민이 광기에 사로잡힌 목소리로 소리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뚜뚜거리는 끊어진 신호음을 들으며 저는 중환자실 복도 구석에서 비틀거리고 서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에 흐르던 뜨거운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두 주먹을 하얗게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저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숨통까지 완벽하게 끊어놓겠다고 지독한 살기를 품었습니다. 성민의 비열한 조롱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옷소매로 눈물을 독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훈과 태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앞 호텔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훈 씨, 변호사님, 저 인간 쓰레기들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겁니다.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다 동원해 주세요.
제가 회의실 책상을 두 주먹으로 꽉 내리치며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 가짜 상표 영업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부터 법원에 넣겠습니다. 영업비밀 도용으로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할게요. 태훈이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빠른 속도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정은아, 내가 탐정들 싹 다 풀어서 매수당한 직원놈 통장 내역부터 털어볼게. 꼬리가 길면 무조건 잡히게 돼 있어. 지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핏대가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추적에 매달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들을 싹 다 찾아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의 발주 내역과 매수당한 전 직원의 대포 통장 거래 내역을 낱낱이 파헤쳤거든요. 정은아, 찾았어. 박성민이 사채업자 돈을 세탁해서 직원한테 뒷돈을 건네는 카페 영상이랑 녹취록이야. 지훈이 검은색 USB를 제 손에 꽉 쥐어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고했어, 지훈 씨. 이 완벽한 증거들을 들고 당장 방송국으로 갈 거야. 그 인간들 아주 뼈도 못 추리게 전국에 까발려 주겠어. 제가 USB를 높이 치켜들며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을 번 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친분이 있던 대형 언론사 탐사보도팀을 직접 찾아가 단독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전국에 제 얼굴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국밥집 대표님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최근 불거진 가짜뉴스 사태의 진실이 대체 무엇입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제 앞으로 바짝 들이밀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식당을 흉내낸 가짜 상표는 제 전 남편이 불법 사채 자금을 끌어와 차린 겁니다. 돈으로 직원을 매수해 비법 소스를 훔치고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뒷돈을 주어 썩은 식자재를 쓴다는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제가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여기 박성민이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돈을 세탁하고 뒷돈을 건네는 영상과 녹취록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제가 탁자 위에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자르륵 펼쳐 보였습니다. 생방송이 나가자마자 꼼짝할 수 없는 진실 앞에 대중의 거대한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분노의 화살은 즉각 성민과 가짜 상표 식당들로 매섭게 쏟아졌어요. 가짜 식당 앞에는 연일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몰려가 계란을 집어던졌고 거칠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법원도 우리의 명백한 증거를 받아들여 가짜 상표의 모든 영업을 즉각 정지시켰습니다. 아니, 문을 닫으라니. 이제 영업 시작했는데 문을 닫으면 내 사채 빚은 어쩌라고. 성민이 텅 빈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영업정지 명령서를 찢어버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유리문이 박살나며 험악하게 생긴 불법 사채업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장사 말아먹어서 내 돈 다 날리게 생겼잖아. 당장 내 돈 토해내. 사채업자가 쇠파이프를 들어 성민의 사무실 집기들을 사정없이 때려 부쉈습니다. 형님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 구해서 갚겠습니다. 성민이 사채업자 앞에 엎드려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시끄러워. 돈 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쓴 대로 니놈 장기라도 다 떼어서 팔아버릴 테니까. 사채업자가 구둣발로 성민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걷어차고 짓밟았습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리던 인터넷 방송인 역시 경찰의 허위사실 유포로 즉각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는 방송인의 모습이 뉴스에 대서특필되면서 제 상표의 명예는 극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불매운동에 동참했던 손님들이 미안하다며 다시 매장으로 몰려와
가맹점 매출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모든 위기가 시원하게 해결되어 가던 그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 기적입니다. 환자분께서 스스로 호흡을 되찾으시고 방금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의사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뛰어나와 환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살았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훈의 목을 껴안고 복도에서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며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소독복을 입고 중환자실로 조심스럽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순옥이 산소호흡기를 뗀 채 반쯤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니? 엄마 걱정하지 마라. 순옥이 파리하고 마른 손을 뻗어 제 뺨을 쓰다듬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나 버리고 가는 줄 알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제가 순옥의 따뜻한 손을 두 손으로 꽉 마주 잡고 안도감에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편 사채업자들의 비밀 창고에 감금당해 매일 끔찍한 폭행을 당하던 성민은 야심한 밤을 틈타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얼굴이 피떡이 된 성민은 주머니에 남은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챙겨 항구로 도망쳤습니다. 밀항선을 타고 해외로 도망칠 얕은 수작이었죠. 아저씨, 여기 돈 다 줄 테니까 당장 나 배에 좀 태워주세요. 나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성민이 부둣가에 서 있는 늙은 선원의 팔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 애원했습니다. 그 배 탈 일 없을 거다. 선원이 모자를 휙 벗으며 차가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선원은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경찰들이 어둠 속에서 불을 켜고 사방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와 성민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박성민, 사기 혐의로 널 체포한다. 당장 무릎 꿇고 손 머리 위로 올려. 경찰들이 소리치며 도망가려는 성민을 거친 부둣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내 팔 부러져.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성민이 수갑이 채워진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둘째 아들 성호에 이어 첫째 아들 성민마저 무시무시한 사채빚과 감옥에 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영숙이 제 본사 건물 1층 로비로 허겁지겁 찾아왔습니다. 정은아, 아니 사장님,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아들들 감옥에서 썩어 죽게 생겼어. 네가 돈 좀 써서 제발 우리 성민이 좀 살려줘. 영숙이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쿵쿵 찌으며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제가 화려한 정장을 입고 굽 높은 구두 소리를 내며 영숙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이 놀라서 웅성거리며 쳐다보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피 같은 돈 뜯어먹고 살 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몰랐지? 제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으로 영숙을 길바닥에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평생 네 구두라도 핥으면서 살게. 한 번만 늙은어미 불쌍하게 여겨서 우리 아들들 빚 좀 갚아주라, 응? 영숙이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더럽게 움켜쥐고 눈물 콧물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보안요원들 뭐합니까? 당장 이 더러운 쓰레기 회사 밖으로 끌어내서 길바닥에 내다 버리세요.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해요. 제가 다리에 매달린 영숙을 구두발로 거칠게 털어내며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습니다.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와 영숙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고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영숙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굳게 닫힌 자동문 너머로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옷깃을 단정하게 매만지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대표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체증까지 완벽하게 쓸려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끔찍했던 사건이 종결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물 흐르듯 훌쩍 흘렀습니다. 친정엄마 순옥은 최고급 병실에서 꾸준한 재활과 항암 치료를 씩씩하게 이겨내고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아 넓은 정원 가꾸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정은아, 이 상추랑 깻잎 파릇파릇하게 자란 것 좀 봐. 내가 매일 물 주고 정성껏 키웠더니 아주 연하고 맛있어 보이네. 오늘 저녁에 삼겹살 두툼하게 구워서 쌈 싸 먹자. 순옥이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쓰고 흙이 잔뜩 묻은 장갑을 낀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정성 들여 키운 거라 그런지 진짜 싱싱하네요. 엄마 건강이 최고로 중요하니까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는 마세요. 제가 이따가 퇴근하고 맛있는 돼지고기 잔뜩 사올게요. 제가 출근 준비를 깔끔하게 마치고 마당으로 나와 순옥의 뭉친 어깨를 시원하게 주물러 줬습니다. 아프던 몸이 다 나으니까 흙만 만져도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구나. 너도 회사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 순옥이 제 손등을 톡톡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결제 서류를 꼼꼼하게 넘겨보는데 태훈 변호사가 무척 밝은 표정으로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침 1심 선고 공판 결과가 드디어 나왔어요. 박성민은 사기 및 영업비밀 도용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박성호는 부장검사 장인의 끈질긴 압박으로 가중 처벌을 받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철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태훈이 두꺼운 서류를 제 책상 위에 소리나게 올려놓으며 시원하게 보고했습니다. 이제야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겠네요. 변호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 인간들 감옥에서 평생 반성이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따뜻한 찻잔을 내려놓으며 꽉 막혔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반성할 틈도 없을 겁니다. 박성민은 교도소 안에서도 사채업자들이 돈을 주고 사주한 악질 수감자들에게 매일같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하루하루 지옥을 맛보고 있다고 교도관에게 직접 전해들었어요. 태연이 고개를 내저으며 혀를 끌듯 찼습니다. 자업자득이네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 본인들은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한 고통을 겪어야 마땅하죠. 항소심이 열리더라도 절대 형량이 깎이지 않게 확실히 방어해 주세요.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전해 들은 그날 저녁, 저는 퇴근 후 지훈과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우리가 걷기로 한 곳은 제가 처음 친정엄마의 낡은 국밥집을 물려받아 고군분투했던 그 옛날 동네 골목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오랜만에 오니까 옛날 생각난다. 네가 매일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졸린 눈 비비며 육수 끓이던 그 작은 식당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지훈이 제 손을 깍지 껴서 꼭 잡고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때는 정말 빚 갚고 시댁 식구들 돈 챙겨주느라 하루하루 버티는 게 생지옥 같았어. 그래도 지훈 씨가 옆에서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도와준 덕분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제가 지훈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악착같이 노력해서 이룬 결과야.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상표가 진출하면 우리 정원이는 세계적인 식당 대표가 되는 거네. 내가 옆에서 더 열심히 도울게. 지훈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다정하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며 굳게 문을 닫은 낡은 상가 모퉁이를 돌 때였어요. 상가 구석에 놓인 커다란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파리떼가 시꺼멓게 끓고 있었습니다. 그 악취나는 더러운 쓰레기통을 누군가 허겁지겁 뒤지며 쉰내 나는 남은 찌꺼기를 입으로 마구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좀 봐. 밥을 며칠이나 못 먹은 거야. 너무 안 됐다.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냄새나는 쓰레기통 앞에 노숙자를 안타깝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가 제 목소리를 듣고 흠칫 놀라더니 천천히 뻣뻣한 고개를 돌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떡진 머리에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노인은 바로 시어머니 영숙이었습니다. 정훈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영숙이 썩은 음식이 잔뜩 묻은 입가를 덜덜 떨리는 더러운 손으로 가리며 퀭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최고급 백화점에서 산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저를 알아본 영숙은 한참을 벌벌 떨며 주저하더니 이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정은아, 아니 사장님, 내가 길바닥으로 쫓겨나고 꼬박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어. 제발 동전 한 입만 적선해주고 가라, 응? 내가 진짜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 영숙이 새까만 때가 낀 두 손을 덜덜 떨며 제 앞으로 구걸하는 손을 필사적으로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더러운 손을 내밀어? 당장 그 손 치우지 못해?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 지훈이 제 앞을 듬직하게 가로막으며 영숙을 향해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지훈의 팔을 가만히 잡고 한 걸음 앞으로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아직도 길바닥에 살아서 남한테 구걸할 힘이 남아 있으신가 보네요.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세요. 내 비싼 옷에 구역질 나는 냄새 배니까 닿기만 해도 가만 안 둘 겁니다. 제가 길바닥에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을 영숙에게 내려다보며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아휴, 내가 미쳤지. 내 발로 들어온 며느리 복을 내가 뻥 차버리고 이꼴로 길바닥에서 파리떼랑 썩어 죽게 생겼네. 정은아, 제발 밥 한 끼만 사주라. 영숙이 쓰레기통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더러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찧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영숙에게서 완벽하게 차갑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가자, 지훈 씨. 저런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 때문에 우리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낭비할 필요 전혀 없어. 제가 지훈의 손을 이끌고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은 채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 내 이름을 딴 가맹점 기업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모함을 완벽하게 이겨내고 오히려 대중의 더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뛰어난 음식 맛을 확실하게 인정받아 이제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 지역으로 대규모 가맹 사업 계약을 맺는 거대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죠. 지우는 회사의 가장 큰 개국 공신이자 제가 가장 힘들 때 무너지지 않게 곁을 지켜준 평생의 동반자로서 늘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화창한 어느 날, 우리는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작고 소박한 언약식을 올렸습니다. 정은아, 네가 펑펑 울면서 힘들 때나 대표로서 환하게 웃으며 기쁠 때나 평생 네 옆에서 가장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게. 나랑 남은 평생 함께 해줘. 지훈이 무릎을 꿇고 하얀 장미꽃다발을 건네며 제 눈을 다정하고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지훈 씨. 나도 지훈 씨 손 평생 절대 놓지 않고 서로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살게.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장미꽃다발을 품에 받아 안고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착한 정훈이가 드디어 듬직하고 참 좋은 짝을 만났구나. 두 사람 앞으로 절대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정말 축하한다. 엄마가 곱게 맞춘 한복을 입고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화창한 주말 저녁, 넓고 따뜻한 2층 집 주방에서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친정엄마 순옥이 뚝배기에 정성껏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포근하고 행복한 공기로 꽉 채웠거든요. 다들 어서 와서 밥 먹거라. 찌개 식기 전에 얼른 와서 의자에 앉아. 고기도 다 구워졌다. 지훈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식탁으로 재빨리 달려오며 입맛을 크게 다셨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해서 차리지 마시라니까. 그래도 찌개 냄새 맡으니까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프네. 제가 물컵을 식탁에 가지런히 놓으며 밝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강아지 구름이도 밥 냄새를 맡고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힘차게 흔들며 식탁 밑을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건강을 완벽하게 되찾은 친정엄마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든든한 남편 지움, 그리고 사랑스러운 반려견 구름이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게 남은 가장 소중한 진짜 가족들이 한 식탁에 둥글게 둘러앉아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평온하고 따뜻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어머니의 굴레와 끔찍했던 전남편의 그림자를 내 두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냈습니다. 저는 환하게 빛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된 벅찬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 밥 잘 챙겨 먹고 매일매일 지금처럼 웃으면서 살자. 다들 너무 사랑해. 제가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한 숟갈 크게 떠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월드와 무능한 전남편의 굴레를 과감하게 끊어내고 스스로 빛나는 인생을 개척한 주인공 정은 씨의 사이다 같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부당한 인연을 끊어낼 줄 아는 용기가 어쩌면 잃어버린 내 삶을 되찾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통쾌한 인광보를 끌어내고 눈부신 성공까지 이뤄낸 정은 씨의 앞날에 이제는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고단한 하루를 견뎌내고 계실 많은 분들께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통쾌한 대리만족,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